그걸 보고 울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음날 티를 내지 않으려고 밤을 거의 새고 다음날 학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 얘들아 안녕. 난 영화에 한 번 빠지면 최소 10번은 봐야 하는 영화 과몰입러 규빈이라고 해. 반가워. 안녕, 난 한 영화에 빠지면 몇 번이고 그것만 보면서 그 영화만 바라보는 순정남 지상이야. 안녕, 나는 영화랑 책은 즐겨보지 않지만 인생 영화랑 책을 찾으면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여진이야. 얘들아 안녕. 나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눈물 장벽이 엄청 낮은 서영이라고 해. 반가워.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 중에서 가장 큰 로망이 하나가 있었어. 그게 뭐였을까? CC? 맞아. CC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CC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되게 열심히 했지. 근데 그러다가 나는 이제 미팅을 나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새내기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2020년 겨울에 내가 딱 첫 미팅을 나갔어. 근데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 미팅에서 정말 그냥 그렇게 끝이 난 거지.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사랑은 뭐지? 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던 와중에 500일의 썸머라는 작품을 만나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뭔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운명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은 약간 어떤 노력이랑 용기랑 공감을 바탕으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의 어떤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해준 작품이라서 나는 500일의 썸머를 내 인생 컨텐츠로 소개하고 싶어. 서영이는? 네, 나도 비슷하게 사랑에 대한 영화를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노트북이라는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어. 그 영화가 되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순수한 약간 재고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 이제 그 주인공들도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나이가 17살이었고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영화인데 이제 끝부분에 이제 내용을 말하면 좀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내용은 말하지 않겠는데 끝부분에 좀 슬픈 내 기준으로 슬픈 장면이 있었어. 이제 그걸 보고 울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음날 티를 내지 않으려고 밤을 거의 새고 다음날 학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 오늘 내가 소개해줄 영화는 인셉션이라는 영화인데 내가 인셉션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그렇게 나는 생각하면서 약간 톱파봐야 하는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런 영화류고 또 고3 기간에 봤어서 더 나한테 쉼표로 다가왔어서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톱파봐야 되는 약간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영화들을 좋아한다면 인셉션을 한번 볼 걸 추천하고 이미 봤다면 같은 놀란 감독님 작품 중에 테넷이라는 작품이랑 2001년 옛날 영화 중에 메멘토라는 작품도 있거든. 이 작품들도 굉장히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작품들이니까 한번 보기를 추천해. 나는 지상이랑 다르게 책을 한번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은 나라도 내 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책이야. 아마도 인생에서 자존감이 가장 낮은 시기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를 꼽지 않을까 싶어.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수험생활이 끝나면 무조건 자존감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서울로 상경을 할 때 꼭 한 권의 책을 가져가야 된다면 생각을 해서 가져온 책이야. 근데 이 책 처음에 보면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 있는데 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여기에 보면 미술도 나왔네. 맞아. 우리는 학창시절 수많은 과목들을 공부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 탐색해보는 시간은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적혀 있어. 읽으면서 되게 많은 공감을 했는데 아마 많은 고등학생 분들께서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책은 방금 내가 읽어준 구절을 읽고 공감을 한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컨텐츠를 고르는 팁을 말해주자면 나는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 영화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좀 느끼게 된 건데 그때 감독별로 영화를 보는 수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영화를 봐보니까 또 새로운 측면을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도 뭔가 아직 고르기 힘들다 그러면 내가 재밌게 봤던 거, 좋아하게 봤던 영화들 중에서
그 영화의 감독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 감독님의 다른 작품을 보는 걸 한번 추천해주고 싶어. 그렇게 보게 되면 그 영화 내용도 물론 재밌겠지만 그 내용 외적인 뭐 이런 표현을 쓰셨구나. 이거는 뭔가 결이 같네? 이전 영화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모르겠다면 내가 좋아하던 영화의 감독님의 다른 작품을 찾아보는 거 한번 추천해볼게. 근데 사실 콘텐츠 소비라는 게 나는 뭔가 빠르게 콘텐츠를 고를 수 있는 팁보다는 조금 뭐를 강조하고 싶냐면 그 콘텐츠를 고르는 시간마저 조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굉장히 친한 친구랑 해방촌에 갔다 왔거든. 해방촌에 있는 독립서점에 가서 친구랑 서로 이제 서로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서로가 좋아할 것 같은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해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뭔가 너무 그 시간이 되게 기분 좋게 기억에 남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뭔가 빨리 고르려고 하기보다는 약간 서로 그러니까 그 고르는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향유하자라는 말을 난 되게 해주고 싶어. 나는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많이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너무 막막하다면 오늘 내가 추천해준 영화들 혹은 내가 추천해준 방식을 사용해서 알찬 시간 보내길 바랄게. 너무 일상이 무료하다라고 하면은 좀 일상에 반복되는 기분을 좀 전환시켜줄 콘텐츠를 찾아서 보는 것도 나는 추천해. 안녕.